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만 이렇게 안 풀리는 걸까? 젊었을 땐 뭐든 잘 됐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뭘 해도 어긋나기만 하네.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이런 고민은 누구나 겪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바꾸지 못한 무언가 때문일까요? 이대로 포기해버리기엔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소중하고 또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뭘 해도 안 되는 느낌이 드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사실 우리 안에 이미 익숙해져 버린 생각과 행동 습관들이 그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생각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 나이에 뭘 더 바꾸겠어라는 마음을 가지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너무 익숙해진 생각에 갇혀 있으면 오히려 더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 익숙한 생각들이 삶을 발목 잡고 있다는 걸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삶에 무의식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던 5가지 생각의 함정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생각들이 왜 우리 인생을 뭘 해도 안 되는 것처럼 만들고 있는지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진 않나요? 나는 왜 뭐든 안 풀리지? 이 질문을 단순히 반복하며 체념하기보다는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내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내 발목을 스스로 잡고 있었구나 하고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부터라도 작게나마 삶을 바꿔볼 힘이 생기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생각과 습관들이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 볼까요? 첫 번째, 과거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지나치게 얽매여 사는 사람들은 현재의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참 잘 나갔었는데라든가 그때만 아니었더라면 지금 내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라고 과거의 기억을 자주 떠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삶에서 과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겪은 경험, 배운 교훈, 그리고 남겨진 추억은 소중하며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나 과거에만 머무르게 되면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앞에 놓인 기회나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곤 하죠. 이와 같은 과거에 대한 집착은 보통 2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성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때 잘 나갔던 직장인 시절이나 젊었을 때의 활발했던 생활을 끊임없이 떠올리며 지금의 내 모습과 비교하며 자신을 아쉽게 여기는 경우입니다. 그런 분들은 종종 과거의 성취가 현재의 내 모습보다 더 빛났다고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나를 평가할 때 과거를 기준으로 삼아 오늘의 내 삶을 폄하하게 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영광과 성공은 분명히 값진 경험이지만 현재에도 그 시절과 동일한 자부심과 만족을 기대하게 되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좁아지게 됩니다. 2번째 형태는 과거의 실패나 실수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나 후회스러운 순간을 되새기며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모든 것을 다르게 할 수 있을 거라 믿기도 합니다. 가령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내 삶은 분명 달라졌을 텐데라는 후회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후회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시도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과거의 실패를 되새기며 내가 그때 그런 실수를 했으니 앞으로도 같은 실수를 할 거야라는 두려움과 불신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잃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어떻게든 간직할 수밖에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과거가 오늘과 미래를 지배하도록 두면 내 삶은 그저 과거의 연장선에 머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진정한 행복은 언제나 지나간 일에만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 과거 회사에서 인정받고 성취감을 느꼈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시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면서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게 되면 현재와 다가올 미래의 모습까지 부정적으로 보게 되기 쉽습니다.
혹은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자책하는 사람들도 있죠. 과거의 실패가 현재와 미래에도 반복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생기면서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로 과거를 발판 삼아 오늘을 준비하고 내일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과거의 성공은 이제는 지나간 일로 기억하며 감사를 표하고 실패는 오늘을 위한 교훈으로 남기면 됩니다. 과거가 현재와 미래의 발목을 잡도록 둘 것이 아니라 배울 점만 남겨두고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첫걸음으로 오늘 내가 감사할 일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자기 전 오늘 하루 동안 내게 기쁨을 준 일 3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느낀 여유로운 시간, 오랜 친구와의 반가운 통화 또는 날씨가 좋았던 오후 산책처럼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매일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을 기록하다 보면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보다는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과거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어디까지나 지나간 시간일 뿐입니다. 내가 겪은 모든 경험은 오늘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한 자료로 남겨두면 됩니다. 매일 감사할 일을 기록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차 과거가 아닌 오늘의 기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기쁨을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과거는 우리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뿌리입니다. 그러나 뿌리만 붙들고 살아서는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뿌리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지를 뻗고 매일 조금씩 새로운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영광이나 실패에 얽매이지 말고 그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감사한 토대임을 인정하고 오늘의 기쁨을 찾아보세요. 과거에 매여 있는 시간을 줄이고 오늘과 다가올 내일을 조금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2번째,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 커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새롭고 낯선 것을 배우기보다는 익숙한 것을 고수하고 안정된 생활 속에서 편안함을 찾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에서 오는 위험을 미리 예상하고 피하고 싶어지는 것도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익숙함만을 고수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삶이 정체되면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변화를 거부하게 되는 심리는 익숙한 것을 고수하며 편안함을 느끼려는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원래 안정적인 환경에서 안도감을 느끼며 변화는 불안감을 동반하기 마련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안정된 일상에 대한 애착이 더욱 강해지면서 새로운 경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배우거나 도전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던 일이 나이가 들수록 부담스러워지고 점점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져서 새로운 기회를 놓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기술이나 일상 변화에서도 크게 나타납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걸 내가 왜 배워야 하지? 라고 생각하며 배우는 것을 주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이 일상 속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자녀나 손주들과 소통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고 때로는 필요할 때 정보를 검색하거나 일정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매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졌던 스마트폰이 지금은 생활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도구가 된 겁니다. 이렇게 변화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배우는 것에 대해도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 해오던 취미나 익숙한 활동을 지속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기쁨과 성취감도 큽니다. 자신이 좋아할 것 같지 않아서 혹은 배우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막상 새로운 활동에 도전해보고 나면 그 속에서 얻는 성취감은 예상보다 큰 보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변화는 꼭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다면 사진 찍기나 문자 보내기 같은 간단한 기능부터 배워보는 겁니다.
이렇게 작고 쉬운 변화부터 시작해 나가면 점차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붙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성취들이 쌓여가면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변화는 우리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 변화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한 번에 많은 것을 시도하는 것보다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10분 산책을 통해 몸을 움직이는 것도 좋은 예입니다. 단순히 걷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고 작은 변화를 통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갈 때 우리는 점점 더 큰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갑니다.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조금씩 넘어서며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더 많은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거나 혹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도 점차 쉬워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거부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본능만을 따라 살다 보면 삶은 점차 단조로워지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작은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쌓이면 점차 큰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게 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때때로 두렵지만 그 변화를 수용할 때 우리는 더 큰 인생의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해가며 매 순간 변화와 함께 성장해갑니다. 그러니 매일 조금씩 작은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기대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자기연민에 빠진 사람입니다. 자기연민에 빠진 사람은 세상이 나에게만 불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럴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며 삶의 의욕과 에너지가 점차 소진되기 마련입니다. 자기연민은 세상과 나를 단절시키고 내가 가진 능력과 잠재력을 믿기보다 나를 약하고 불행한 존재로 바라보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이런 감정에 빠지면 스스로 무기력해질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기연민은 스스로에 대한 동정과 불쌍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삶의 어려움을 겪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지속되면 자칫 스스로를 피해자로 바라보는 시각에 고착되기 쉽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만이 과도하게 부각되고 반면에 타인에게는 더 나은 삶과 행복이 주어져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자신을 점점 더 작고 연약하게 바라보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도전보다는 그저 안주하는 데 익숙해지게 됩니다. 자기연민에 빠지면 종종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욱 과장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녀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면 그 말 속에는 자신이 남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연민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기연민은 종종 주위 사람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러한 태도는 더욱 부담스럽게 다가와 상대방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자기연민이 쌓이게 되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감정의 거리가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기연민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자존감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기연민에 사로잡히면 스스로를 약한 존재로 여기게 되고 점차 내 능력이나 가능성을 믿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신감을 잃고 작은 도전조차 주저하게 되며 새롭게 나아가려는 마음마저 사라지게 되죠. 자기연민은 결국 자신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퇴보시키는 감정입니다. 이렇게 자기연민이 계속해서 쌓이면 점점 더 부정적인 감정이 늘어갑니다. 삶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이 강해지고 모든 것이 내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나 조언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고 오히려 그들의 도움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자기연민은 처음에는 작은 위로로 시작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사람을 고립시키고 혼자만의 불행 속에 빠뜨리는 감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자기연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를 더 불행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작은 불행을 더 크게 만들어서 그 속에 나 자신을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연민을 멈추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나를 피해자로 바라보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연민에서 벗어나 좀 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보통 크고 어려운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가며 자신감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집안일 중 한 가지를 마무리하자거나 10분 동안 산책을 하자는 식의 단순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지만 의미 있는 성취들이 쌓여갈 때 자신이 스스로의 삶을 주도할 수 있다는 감각을 느끼게 되고 점차 자기연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기연민은 자칫 나를 보호해준다는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를 더 약하고 고립된 상태로 몰아넣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에 지나치게 의지하게 되면 내 삶은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할 수 있는 일마저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작은 목표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자기연민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매일 이러한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해 나가면서 스스로가 무력하지 않다는 감각을 되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성취를 통해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믿음을 키워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작은 성취들이 쌓일수록 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더 이상 자기연민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자기연민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성취를 통해 나를 발전시키는 여정입니다. 자기연민을 극복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불쌍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은 자신으로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부터 작은 목표를 하나씩 달성해 보세요. 그렇게 작은 성취가 쌓이다 보면 어느새 자기연민에서 벗어나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나와 내 삶을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남과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습관은 스스로를 작고 초라하게 느끼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나만의 독창적인 가치와 성취를 잃고 타인의 성취와 삶을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하게 됩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성공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의 성과가 나와 비교되어 상대적으로 내가 부족하게 느껴지거나 지금껏 해온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비교는 곧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자신감마저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사회적 압박이나 환경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지,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할 때 이런 압박을 느끼게 되죠. 자녀가 성장하면서 그들의 교육이나 직업, 성공 여부를 타인의 자녀와 비교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저 집 아이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라는 식의 생각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자녀와의 관계가 점차 불만족으로 가득 차게 되며 내 자녀의 고유한 특성과 장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교는 단순히 자녀나 배우자, 가족에 대한 불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불만과 부정적인 인식으로도 연결됩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이런 정도밖에 이루지 못했구나라며 자책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과와 나의 상황을 끊임없이 대조하면서 스스로를 더 낮춰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책감은 심리적 부담을 더욱 키우고 결국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게 하며 인생에서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탓하게 되면 결국 나만의 목표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는 습관은 결국 내 삶의 기준을 타인에게 두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이 이루어낸 것과 나의 성과를 비교하며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비교는 끝이 없으며 나 자신을 괴롭히는 악순환이 됩니다. 특히 남의 외면적인 성공만을 바라보며 그 뒤에 숨어있는 그들의 노력과 좌절, 고난은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성과는 분명히 한 가지 면에서의 결과일 뿐이고 그 과정은 각자 다른 것입니다. 단순히 남의 겉모습과 성취만을 비교하게 되면 나의 삶과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하루하루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은 어제의 나 자신뿐입니다. 남들이 해낸 것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제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갔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저녁마다 오늘 내가 해낸 작은 성취들을 기록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했다거나 책 한 장을 읽었다거나 계획했던 일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처럼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기록하면서 자신의 성취를 되돌아보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자라나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점차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를 멈추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목표와 가치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이룬 성과나 상황에 휘둘리기보다는 나의 삶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직장에서 빠르게 승진하며 성공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지만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가치는 가족과의 시간, 자연 속에서의 여유일 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다 보면 남과의 비교에서 얻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나만의 방식으로 삶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적 기준을 확립하는 것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면서 스스로의 성취를 기록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이룬 것을 기록하며 작은 목표들이 모여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자존감도 함께 자라게 됩니다. 물론 남과의 비교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비교를 어떻게 관리하고 내 삶에 긍정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남이 아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습관을 기르면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성취감이 자라게 됩니다. 나만의 성취를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의 기준을 남이 아닌 나에게 두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면 타인과 비교하는 불필요한 감정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를 멈추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법을 익히기 위해 오늘부터 한 가지 실천해 보세요. 매일 저녁, 오늘 내가 해낸 작은 성취와 성과를 되돌아보며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진 점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룬 작은 일들이 모여 큰 성과가 되는 경험을 통해 점차 남의 시선이 아닌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길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번째, 계획은 많지만 실천이 없는 사람입니다. 계획을 세우기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은 스스로에게 실망감을 안기는 일이 되곤 합니다. 곧 외국어를 배워야지, 언젠가 그림을 배우고 싶어와 같은 결심을 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막상 시작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오히려 나를 짓누르는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계획만 세우고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지 못한 목표들로 인해 점점 자책감과 좌절감이 쌓여갑니다. 이렇게 되면 계획을 세울 때마다 나도 모르게 어차피 하지 못할 텐데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완벽주의에서 비롯됩니다. 계획을 세울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첫 발을 내딛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도 외국어를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왕이면 좋은 교재, 훌륭한 선생님을 찾아서 완벽하게 준비한 후 시작해야지라고 미루게 되는 거죠. 이런 완벽주의는 오히려 계획을 현실로 만들기보다는 실행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2번째로 계획을 세우기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계획을 너무 크고 거창하게 세우는 경우입니다. 매일 2시간씩 공부하기 같은 큰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가 부담이 되면서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계획은 열정적으로 시작하더라도 작은 좌절이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큰 목표보다는 매일 단어 5개 외우기, 매일 한 문장씩 쓰기와 같은 작고 구체적인 목표부터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목표부터 실천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성취감도 느끼기 쉽습니다. 작은 성공들이 쌓이다 보면 점차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천을 미루는 또 다른 이유는 완벽한 시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완벽해지거나 상황이 좀 더 여유로워질 때를 기다리며 미루게 되죠. 이번 주는 바쁘니까 다음 주부터 해야지. 지금은 복잡하니까 상황이 나아지면 시작할래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실천을 늦추게 만듭니다. 하지만 완벽한 시기란 생각보다 오지 않거나 막상 그때가 되면 또 다른 이유로 미루기 쉽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완벽함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통해 첫 발걸음을 내디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외국어를 배우고 싶다면 단어 하나부터 익히거나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 한 문장을 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하루에 1시간씩 시간을 투자하기보다 하루에 5분이라도 공부하기 같은 작고 부담 없는 목표를 세워 실천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목표는 실행하기가 쉬우며 실천을 통해 얻는 성취감이 쌓이면서 점차 더 큰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매일 작은 성취를 기록하는 습관도 좋습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이룬 성과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발전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공부한 단어나 배운 문장을 기록하고 그날의 성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은 내가 꾸준히 성취를 이루고 있다는 긍정적인 자기 확신을 만들어주고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습관으로 자리 잡지 않은 목표는 강한 의지력만으로는 쉽게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작고 꾸준히 실행 가능한 목표부터 실천하면서 점차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문장씩 외국어 문장을 암기하기 같은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 순간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가 쌓일 때 자신감도 높아지고 더 큰 목표를 도전할 때도 부담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계획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면서 중요한 것은 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작게 나누고 지속할 수 있는지입니다. 또한 실천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작은 성취를 스스로 축하하고 기록하는 것이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목표한 대로 단어 5개를 외웠다. 오늘 한 문장을 자연스럽게 말해봤다 같은 작은 성취를 기록하며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이런 작은 기록이 쌓이면 자신감과 의지가 커지고 점차 더 큰 목표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실천 없는 계획은 결국 현실에서 아무 의미도 가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을 매일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그 과정에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매일 조금씩 목표에 다가가는 자신을 경험해 보세요. 지금까지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5가지는 모두 삶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만한 상황들입니다. 과거에 갇혀 있거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롭게 시도하지 못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자책하거나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거나 계획은 세우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습관들은 삶의 성장을 방해하고 무기력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5가지 특징들은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과거는 잊고 현재를 살아가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스스로를 동정하기보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어제의 나와 경쟁하며 완벽한 계획보다는 실천 가능한 작은 목표를 하나씩 실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여갈 때 비로소 원하는 삶에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습니다. 삶을 바꾸기 위한 첫걸음은 스스로에게 조금 더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과거가 아닌 현재에 집중해 감사할 일을 찾아보고 작은 변화를 시도하며 내가 이룰 수 있는 작은 성취를 매일 기록해 보세요. 나는 왜 안 될까? 라는 질문 대신 오늘 나는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해 보는 겁니다. 매일 해낼 수 있는 사소한 실천들이 쌓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작은 목표와 성취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이제부터는 변화의 두려움이 아닌 즐거움 속에서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어떤 목표든지 실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완벽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걸음이 모여 언젠가 여러분이 꿈꾸는 큰 성취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혜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